해발 1915m. 가을은 천왕봉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뱀사골은 특히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합니다. 이 숲에서 평생을 벌꾼으로 살아온 김영식 씨. 저게 큰 거죠. 어우, 큰 거. 지난 여름에 봐뒀던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엔 바로 이 녀석들이 있죠. 여름 내내 지리산을 누비며 여름 농사 잘 지었던 꿀벌들입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일제히 경계합니다. 아유, 아주 강한 벌이에요. 꿀이 엄청 많이 들었네요. 한 10여 년 가까이 묵은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요. 벌꾼은 드넓은 지리산 골짜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죠. 아따야, 야. 수백 년 나무가 그 속을 내어주고 수만 마리 꿀벌 군단이 건설한 꿀단지 궁전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깐만 가야지. 8월 달에 발견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채미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첫설이 오고 나면 채미를 해야 되거든요. 벌꿀은 집을 잃은 꿀벌들을 벌통으로 이사시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움직임. 오직 손끝 감각으로 느끼고 조절하는 오래된 교감입니다. 이제 꿀을 내가 다 가져가 버리면은 이 벌은 이제 겨울에 밥이 없어 죽어요. 그러니까 싹 이렇게 받아가서 이제 집으로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이제 겨울을 나죠. 벌꾼 부부가 발품 팔아 얻은 가을 수확입니다. 한복 농가도 수확 시기를 맞았습니다. 지리산 농부 김웅주 씨. 40여 년간 토종벌을 키우면서 살아왔지만 요즘처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이 벌이 작년에 병이 들어가고 싹 죽고 올 봄에 벌 사다가 이제 두 통 사다가 분목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돼. 근데 이제 내년 봄에 이제 봐야 알고. 토종벌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입니다. 벌의 애벌레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 난충봉 아부폐병이 돌면서 토종벌 98%가 폐사했습니다. 벌 분목을 때는 벌이 한 마리가 뭐 별로 안 써주는데 요즘은 별로 한 마리가 소중해. 이 한봉은 이제 병이 안 들어야 돼. 병 들면은 싹 전멸돼버리고 작년에 누가 병 든 벌을 가져와가지고 싹 다 죽어버렸어. 우리 17통이 다 죽어버렸어. 됐어.
그래서 건강한 야생벌 한 마리 한 마리는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산에서 받아온 거예요. 와,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아주 강군입니다. 야생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강군이 된 것 같아요. 왕을 잘 확인해야 돼요. 새 집으로 이사온 야생벌들은 주인이 주는 벌꿀을 받아 먹으며 겨울을 나게 됩니다. 야생벌에서 집벌로 길들여지는 것이죠. 왕 들어와 부른 것 같네. 빨라요, 왕도. 여기 범 들어가는. 참 이런 일은 당연히 재밌습니다. 이제 산에 야생벌을 가져다가 집에 이제 토종벌로 만든다는 것이 보람도 있고 참 재밌습니다. 옛날 선조들도 이런 마음으로 했지 않을까 싶네요. 야생을 길들여 진화해온 오래전 인류의 발자취 그대로입니다. 숲에서 사람의 울타리 안으로 또 하나의 작은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작은 벌통에도 자연의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에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적 말벌입니다. 꿀벌은 일제히 날개를 파닥여 경계 행동을 합니다. 무리지어 강력한 존재로 보이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말벌은 날카로운 턱과 독침을 가진 싸움꾼입니다. 한 번 물리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벌통 주변에서 이 싸움을 말릴 수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사람은 야생을 거두는 순간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산과 보살핌을 교환하는 오래된 관계입니다. 벌통 주변이 떠들썩합니다. 야행성인 오소리를 대낮에 깨운 그것. 아무리 견고한 벌집이라도 숨길 수 없는 꿀의 향기입니다. 숲에는 꿀냄새를 맡으면 흥분하는 또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숲의 최강자, 담비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벌통은 담비에겐 꿀단지입니다. 담비는 잡식성이지만 꿀과 감, 버찌처럼 달콤한 먹이를 특히 좋아하는 숲속의 미식가로 전체 먹이의 약 6%를 꿀로 섭취해 중국에선 꿀개라고도 불리워왔습니다. 꿀단지 주변엔 팽팽한 긴장이 흐릅니다. 우리가 이제 키우는 벌로 와서는 뭐 담비가 뭐 벌의 천적이죠. 말하자면은 해마다 뭐 벌 몇 통씩은 담비한테 먹이를 희사를 해야 됩니다. 예.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겐 배고픈 계절입니다. 나무를 잘 타는 담비는 숲을 샅샅이 뒤져 먹이를 찾습니다. 몸의 유연성이 좋아 나무를 타는데 유리하고 몸 길이의 3분의 2가 넘는 긴 꼬리는 가지 위에서 균형을 잡도록 진화됐습니다. 담비는 호랑이가 사라진 숲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집단 사냥 능력 때문입니다. 수컷은 수컷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담비는 협공을 통해 사냥을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몸집이 큰 고라니와 멧돼지까지 쓰러뜨리는 숲의 강자입니다. 까마귀 2마리가 운 좋게 고라니 사체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임자가 따로 있는 것 같군요. 제 몸집보다 큰 고라니를 사냥한 담비. 사냥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먹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해 10,000마리의 고라니가 담비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라니 털이요, 고라니 털. 담비들이 겨울에 춥고 먹을 거 없을 때는 감도 따먹고, 감 따로 먹으러 왔다가 고라니가 보니까 고라니들을 잡아먹었구만, 담비가. 근데 야무게 다 먹었구만. 털만 남겨놓고. 감은 나무가 만들어낸 꿀입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담비. 산기슭 감나무와 벌통 주변을 돌며 먹이를 찾습니다. 겨우내 눈여겨보았던 벌통. 아무리 봐도 꿀단지를 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보다 더 달콤한 식사가 있을까요? 여러 번 노렸지만 이제야 맛보는 단맛입니다. 한 번 엎어진 꿀단지는 이제 모두의 꿀단지가 됩니다. 박새, 들쥐, 어치까지 모여들어 꿀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벌꾼이 한 발 늦었습니다.
담비 가서 먹었다냐. 뭐 무슨 먹었구나. 담비가 싹 먹어버렸어. 혹시나 했는데 담비가 다 파먹어버렸어. 뭐 보름은 넘었겠는데 제법 됐어요. 그동안 공들여 보살펴온 꿀통입니다. 이거 참 고약한 놈들. 숲에 영원한 내 것이란 없습니다. 수령이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고목 한가운데 야생벌의 집이 있습니다. 입구는 좁고 속은 널찍합니다.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꿀벌의 선택입니다. 이 지리산 지역은 안개가 끼면 일을 못하고 또 이제 봄 가을이 좀 늦게 오고 해서 꿀 박을 시간은 적지만은 그 약초 밀원을 해서 꿀이 아주 향이 좋고 지구상에서는 제일 좋은 꿀이라고 봐야죠.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끌어안은 꿀단지입니다. 그런데 해발 1200m 이 청정지대에도 외래종벌이 침투해 있습니다. 꿀벌보다 몸집이 2배 이상 큰 등검은 말벌. 동남아나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아열대 외래종입니다.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등검은 말벌은 지난 10여 년 사이 전국으로 퍼져 이곳 뱀사골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외래종 벌은 꿀벌보다 독성이 100배 이상 강한 데다 공격성이 강해 하루 160번 이상 꿀벌을 공격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체 꿀벌의 약 10%가 이 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담비나 뭐 곰뿐만 아니고 알벌하고 땅벌이 옵니다. 얘들은 육식이에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꿀보다도 꿀벌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뭐 잡아줘도 끝이 없어요. 얘들은. 그래가지고 뭐 물론 잡아는 주는데 꿀벌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제일 큰 그것은 뭐 완전히 벌한테 천적이고. 한국산 벌 중에서 가장 커다란 몸을 가진 장수말벌. 꿀벌을 위협하는 강력한 천적입니다. 새끼를 키우는 장수말벌은 꿀벌의 애벌레를 노립니다. 장수말벌의 애벌레는 육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을 먹이기 위해 남의 자식을 훔쳐야 하는 냉혹한 싸움입니다. 감나무 주변을 맴돌던 담비. 꿀통에서 솔솔 풍겨오는 달콤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벌통을 찾았습니다. 그 단맛은 먹어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벌통을 한번 넘어뜨려 본 담비. 과연 이번 겨울 이 꿀단지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뭐 민가 주변에 아무튼 뭐 유혹하는 음식들이 많은 게 먹을 것들이 이게 와서 이제 민가 주변에 와서 맴돌고 뭐 말하자면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공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네들이 꿀 같은 거 이런 먹고 물론 가지만은 뭐 또 해로 뭐 짐승이라든지 또 뭐 닭 같은 거 잡아 뭐 족제비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먹고 사니까 피해도 좀 주긴 주지만 참 좋은 동물이에요. 생태계로서.